네, 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뜨거운 감자보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차가운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K배터리 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앞서 강성호 아나운서도 저한테 선배님이라면 오늘 LG화학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네. LG화학 사도 되냐는 이야기, 뭐 삼성 SDI 사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사지 못했지만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또 배경에는 현대차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이 있던데 어떤 네. 내용이죠?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네. 앵커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LG화학 지금 살까요? 저라면요. 네. LG화학 저라면 오늘은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 무섭다고요? 저는 확실히 그냥 빨간불로 강하게 돌아서는 거 보고 살래요. 아, 그러면 제가 300만 원을 딱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사신다는 얘기죠? 300만 있으면 사죠. 아,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진한 얘기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과거 얘기를 또 이제 잠깐 상기시켜 보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도 한참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저기서 과연 뭐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또 배터리를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한번 흔들렸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직까지는 어떤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이 수요가 훨씬 더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또 올라옵니다만은 지금은 그 전에 단계 쪽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란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엔 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죠. 다음엔 또 누가 이럴까요? 네. 근데 이런 또 무슨 데이자만 붙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또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은 일단 지금 계속 주도권을 나한테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특히 자동차는 내가 만드는데 자꾸 지금 여전히 원가의 전기차의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자꾸 을이 갑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안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견제를 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나 이번에도 어떤 폭스바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차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다음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기술력을 보강해서 다음 기술에서는 우리가 내재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과연 이제 2차 전지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쉽게 한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업력을 무시하고 어떤 돈만 있다고 한 5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느냐, 공장까지 건설해서 만들 수 있느냐 네.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쾌한 해답을 폭스바겐이나 뭐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은 이때 여전히 단기간에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절감 필요 속에 이 주도권 싸움을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이 서로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려고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 배터리 시장을 두들기겠으나 네.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나온 뉴스니까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이후에 그들이 정말 주도권을 뺏어올 때까지는 계속 배터리주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어떨까요? 정리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빈고죠. 근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기존부터도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들의 하나는 네. 일단 비싸다는 관점들. 그러니까 즉 앞으로 성장을 계속 매년 뭐 30%, 50%씩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2년 뒤면은 뭐 100% 이상 성장할 수 있겠기 때문에 주가를 이 정도까지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었었죠. 네. 근데 이 성장주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확실성, 즉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데 다들 또 배터리 관련돼서 제조사들이 오히려 내재화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2년 뒤에는 또 성장이 확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비싼 주가가 이제 꺾이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들이죠.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장주와 관련된 쪽에서 가장 큰 호재는 급하게 어떤 밸류와 관련된 쪽에서 비싸졌던 부분들이 싸지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낙폭을 보였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저점 매수를 할 기회는 나오겠는데 지금 당장이 저점이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앵커님의 대답처럼
지금 단기 저점이라고 보기는 아직 힘든 또 저점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를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알려주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실제로 배터리 부분에서는 강자 LG화학 이 자리 뺏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장중에 80만 원이 붕괴되긴 했거든요. 그럼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지 김미수 대표님이 아직 이 종목을 안 갖고 있어서 사겠다면 네. 확실히 돌아서는 거 보고 사실 건지 그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뭐 지난번에도 SK이노베이션 살짝 모아가다가 네. 그냥 배터리데이 나오고 그냥 바로 손절했습니다. 오. 네, 그리고 한 주가는 5% 정도 더 빌렸었죠. 네. 네, 그런 동향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저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사겠느냐라는 또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올 수 있는 또 LG화학 같은 경우 이슈가 최근에 또 GM과 관련된 또 배터리 화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배터리의 화재 원인이 물론 이제 LG화학 쪽이 좀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만큼 손해를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물론 또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확정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 LG화학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뚜렷하게 지금 다음 박스권의 지지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5만 원대 정도 부분이 중요한 또 다음 지지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80만 원대 밑에 한 75만 원대를 기점으로 잡고 이 정도 부분까지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일단 슬슬 어떤 발동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번 배터리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종류를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종류가 각형과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제조사로 따졌을 때는요. 각형에는 삼성 SDI가 그리고 파우치형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또 원통형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국내 기업들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폭스바겐이 이야기했던 게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꾼다였잖아요. 네. 그럼 각형에 있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히려 완성차 업체가 더 추가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 SDI마저 주가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네. 삼성 SDI의 주가가 그나마 좀 낮습니다. 맞아요. 어떤 하락하는 폭이 좀 적다는 얘기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트렌드에 맞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다 같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삼성 SDI라고 각형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또 주도를 하겠느냐. 그래서 폭스바겐에 꼭 내놓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BMW 조금 더 연관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또 벤츠나 뭐 이런 쪽으로까지는 유럽 쪽에는 발을 걸쳐져 있는데 폭스바겐의 가장 큰 의도는 일단 중국에 들어갈 때는 CATL과 연합해서 특히 그래야 중국에 먹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네 중국산 제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연기관 쪽에서도 폭스바겐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를 연기하겠다는 전략들이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폭스바겐이 그냥 그 지역화 그리고 즉 그를 수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정을 하되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 SDI가 또 새롭게 폭스바겐으로 각형 배터리를 더 늘려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는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주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도 똑같이 2차 전지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못 갑니다. 그런 쪽에서의 변화를 만약에 흐름이 바뀌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되면 혹시나 추가적으로 탄력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저점에서 먼저 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하락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데 먼저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배터리 3사에 대한 전략을 혹은 또 의견 코멘트를 들어볼게요. 삼성 SDI가 덜 빠지는 거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 좀 상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예 이 3사들이 좀 불안하다면은 다른 쪽으로 공략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네. 종목군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그냥 가격 메리트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뭐 아이오닉 5와 관련된 전장 부품 종목들 그리고 또 오늘은 수주를 받았던 만도라든가 그리고 또 한온 시스템은 매각 얘기가 좀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다 여러 가지 각계적인 흐름들 쪽으로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계속 높은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배터리를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겠다. 특히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효율과 함께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차량 경량화입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또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흐름들이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첫 번째로 코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올해 또 어떤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수주 흐름들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동향들은 훨씬 더 좋겠다는 쪽이고요. 두 번째로 또 코롱 지금 코롱 글로벌이 아니라 코롱 플라스틱이죠. 코롱 플라스틱이요. 예, 지금 자막이 네.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와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올해에 대한 또 실적 자신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능성 플라스틱 쪽에서의 변화와 또 차량 경량화와 같이 연결되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추가적인 직전 고점대를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도 전장 쪽에 또 하나는 부품이다라는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 경량화로 이제 전장 부품 안에서 쿠프라, 코롱 플라스틱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또 이 전장 부품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게 차량용 반도체 이슈예요. 일본에서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오전장에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급락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냐, 공급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냐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나마 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아직 지금 이와 함께 어떤 적합하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약간 좀 천덕시했던 부분들이 네. 일단 좀 비중이 작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다른 업체 쪽으로 넘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쪽의 시각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해성 DS 정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을 밀접하게 또 수혜 쪽으로 받기는 또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뭐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도 연관은 있다고 하지만은 밀접한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돼도 만약에 양으로 즉 Q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누릴 수 있는 측면들은 높다 보니까 그의 어떤 M&A 얘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는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혜적인 종목들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예 그냥 삼성전자가 전기차를 만들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앞으로는 IT 기기는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처럼 네. IT 기기화가 된 부분들이 자동차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은 팔래야 팔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어떤 친환경 정책과 함께 더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아예 삼성이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리죠? 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IT 기기들이 점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기술을 완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그런 IT 대기업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차량용 반도체 일본에서 나타난 화재 사고는요. 우리 증시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한번 결론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